4천만 명이 25분씩 쓰면 이거 광고 딱 하나만 따라도 그렇죠, 그렇죠. 이거 달달하죠. 이거. 달달하죠. 그거 너무 달아서 이빨 썩죠.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주제는요. 네이버가 최근에 어마어마한 돈을 썼습니다. 무려 2조 5천억. 상당히 많이 썼는데요. 네이버가 미국에 있는 중고거래 플랫폼 포시마크를 인수한대요. 처음 들었어요. 포시마크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했는데 이 업체에 2조 5천억이나 쓰니까 사람들이 난리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것도 아니고 처음 들었어, 포시마크. 근데 여기에 네이버가 그동안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탈탈 털어서 산다. 이게 2조 5천억이나 현금 털어서 산다는 건요.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인터넷 기업 인수한 규모 중 가장 큰 거예요. 근데 바로 시장은 이거 막간 거 아니야?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이거 우리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런 기업을? 해서 다음날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17만 원 선 붕괴됐고요. 52주 신저가 경신했을 뿐만 아니라 이게 2020년 4월 1일 이후 주가 중 가장 낮은 수준. 올 초 대비해서는 반토막.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요거 10월 4일에 발표 났는데 이틀 뒤 10월 6일에 한국거래소에서 투자 주의하세요.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야,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탈탈 털어서 미국판 당근마켓 이걸 사서 될까? 이렇게 너무 비싸게 준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바로 주식시장에서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알아봐야겠죠. 도대체 네이버가 이게 뭐 하는 기업이길래 이렇게 높은 돈을 쓴 건가? 그래서 포시마크는 뭘까? 바로 이 북미 최대 패션 C2C 플랫폼입니다. 이것도 얼마나 크냐면 연간 4천만 명이 넘는 사용자가 매일 25분씩 쓴대요. 그래서 일단 커뮤니티 베이스예요. 무신사처럼 막 얘기 많이 하고 내가 셀러가 됐다가 내가 바이어가 됐다가 내가 제품을 올리고 사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근마켓과 되게 비슷한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타겟은 이 고객의 80%는요.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MZ세대들이에요. 다음에 우리 넥스트 고객 구매층인 거죠. 차세대의 이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 구매층인 10대, 20대가 요 서비스 대부분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니까요. 와, 상품 개수가 2억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유명하냐면 미국의 10대 구매자의 34%는 포시마크 이용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10명 중 한 3, 4명 정도는 요 사이트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이 알려져 있다. 그래서 지금 이마켓 같은 경우에는요.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요. 지난 3년간 연평균 20% 이상씩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내년도에 이러다가 흑자 달성하겠는데? 올해 적자란 뜻입니다. 사실 거래액은 뛰어나요. 작년에 연간 거래액 GMV는 18억 달러. 매출도 3억 3천만 달러였거든요. 근데 적자가 9,800만 달러입니다. 약 1,500억 마이너스인가? 뭐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늘 이제까지 마케존에서 그 얘기 했잖아요. 맨날 이 위만 높고 밑에는 아직까지 적자야 했는데 얘네도 사실 그렇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어마어마하게 떴지만 적자 규모도 이만큼 큽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왜 네이버가 이렇게 적자폭 심한 이런 기업을 인수했을까? 네이버가 바라보는 건 저는 요거 하나인 것 같아요. 바로 광고. 포시마크 광고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 매출이 안 잡히고 있으니까 사실 네이버 이거 기차게 잘하잖아요. 광고 배너 여기저기 심고 키워드 광고부터 해서 그러니까 광고로 네이버 수익성이 현재 좋다 보니까 요거 그대로 심으면 포시마크도 광고 매출 기여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4천만 명이 25분씩 쓰면 이거 광고 딱 하나만 따라도 그렇죠, 그렇죠. 이거 달달하죠. 이거. 달달하죠. 그거 너무 달아서 이빨 썩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가 포시마크를 인수한다. 이런 거 자기네들은 포텐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네이버가 이렇게 포시마크 인수한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면은 지금 최근에 네이버의 흐름을 보면은 C2C 플랫폼 또는 버티컬 플랫폼에 관심이 아주 높아요. 요거 바로 이어서 마케터의 시선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마케터의 시각에서 지금 네이버 포시마크 인수와 네이버가 지금 바라보는 방향을 생각해보면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얘네 있잖아요. 버티컬이라고 해서 뾰족하게 일종의 하나만 조진다. 요거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크림 네이버 거잖아요. 리셀 한정판 스니커즈 파는 요런 크림 같은 거 열심히 홍보하고 성장시키고 있죠.
일본에서는 빈티지 시티라고 크림과 비슷해요. 요것도 막 키우고 있거든요. 유럽에서는 베스티에르 콜렉티브에 투자를 하면서 네이버가 최근에 하나만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C2C 플랫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크림도 그러고 뭐 빈티지 시티도 그러니까 그런 연관선상에서 북미 지역의 포시마크도 그런 C2C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닐까 그런 관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이번에 하는 요 플랫폼들을 나열해 보면은 크림, 중고 명품 서로 사고 팔잖아요. 또는 중고 뭐 한정판 제품 사고 팔잖아요. 마찬가지로 포시마크 서로 중고 거래하면서 개인의 옷장 서로 보여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사 기반으로 내 패션 서로 공유해, 내가 팔게, 이번엔 너가 사, 뭐 이런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 동일 관심사를 가진 이 개인 간의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커머스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네이버가 여기에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이 네이버가 바라보는 이커머스의 성장의 핵심 동력은 바로 커뮤니티 베이스다. 무신사 같은 거죠. 무신사, 뭐 번개장터, 이런 중고나라 이런 애들 성장한 거 봤잖아요. 결국은 자기네들끼리 웃고 떠들고 계속 체류해야 여기서 무언가의 이커머스가 붙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시마크를 인수한 게 아닐까. 그리고 북미 지역의 포시마크를 인수한 거 제가 웹툰과 연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마케돈 편에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웹툰, 그 미국의 세계 최대 웹소설 플랫폼인 왓패드를 네이버가 인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6,600억 원을 써서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업체도 대단합니다. 매월 9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이걸 보고 있고 사용자는 평균적으로 230억 분을 사용한다. 이거 얼마나 많은 보는 거야? 이거 매월. 어마어마하네. 시간으로 환산해줘야지. 이거 너무 분으로 해서 너무 오버해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 업체는 이미 1,500여 편의 웹소설이요. 출간이 되기도 했고 영상화되기도 했고 다양하게 영상물 출판물로 확장이 된 그런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왓패드라는 웹툰, 웹소설 짱짱한 콘텐츠 가지고 있죠? 포시마크, 북미 지역의 또 짱짱한 커머스잖아요. 콘텐츠와 커머스가 결합한다. 그럼 시너지 효과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뭐 인플루언서가 뭐 제품 파는 거랑 비슷한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콘텐츠와 커머스를 결합하려는 네이버의 의도가 들어간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합니다. 지금도 그거 하고 있잖아요. 블로거들 키우면서 블로그 마켓도 뭐 열고 있고. 그러니까 블로그가 직접 블로거들이 콘텐츠 만들면서 자기의 마켓 해가지고 그 커머스로 또 붙이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네이버가 꿈꾸는 건 한국에서 테스트베드로 끝냈던 이런 모델을 북미 지역에서도 적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기술 자체가 포시마크에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네이버 지금 AI 추천 뭐 그런 기술들이나 아니면 라이브 커머스, 커뮤니티 플랫폼, 광고 플랫폼 이거 상당히 진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뭐 그걸로 돈 벌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런 기술로 인해서 성공했던 수익을 내봤던 요 기술들이 그대로 포시마크에 심어진다. 그러면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제 네이버의 연결 재무제표에 들어가면서 포시마크의 그 9,800만 달러 손실 그런 것들이 이제 손실로 잡히겠죠. 그런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정말 지금 하고 있는 행보, 콘텐츠와 이 커머스를 결합해서 한 단계 더 진화한다? 그럼 넥스트 커머스를 쥐어잡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일단 포시마크 인수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의 우려가 크지만 저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베팅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끝! 다음 시간에는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비전펀드에 대규모 손실을 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손정희의 비전펀드가 어떻게 지금 망가질 수밖에 없었나 그리고 현재 업계에서의 사모펀드는 잘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